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6번째 영상입니다. 자, 1부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의 기본 원리, 2부 영상에서는 단식 시간을 지키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 3부 영상에서는 단식 시간을 지킨다면 폭식을 해도 괜찮다는 주장의 오류, 4부 영상에서는 누구에게나 16시간의 단식 시간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5부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과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단식 시간을 길게 가질수록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모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은데, 앞에 영상 보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재생목록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일부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5부 영상에서 먹는 음식의 양에 따라서 인슐린의 분비량은 달라지고 인슐린의 분비량이 다르면 몸에서 나타나는 효과도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분비되면 다이어트가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류에 빠진다고 했었죠. 그 오류 중에 첫 번째가 5부 영상에서 나왔던 단식 시간이 없으면 다이어트가 안 된다는 생각인 거고, 두 번째가 단식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16대8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18대6, 20대4 이런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다는 댓글이 점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단식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반대로 식사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고, 식사 시간이 줄어들면 먹는 음식의 양이 줄어드는 거고, 먹는 음식의 양이 줄어들면 저칼로리 식단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저칼로리 식단은 총 섭취 칼로리가 저칼로리이면서 단식 시간을 가지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8대 6, 20대 4 간헐적 단식은 단식 시간을 가지니까 저칼로리 식단과 다르다고 하던데요. 자, 내가 한 달에 생활비로 15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의 돈을 받는다면 생활비가 부족한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받는 돈이 100만 원이라는 게 문제인 거지, 이 100만 원을 한 번에 주느냐 아니면 5번에 나눠서 20만 원씩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100만 원을 한 번에 받아도 생활비가 부족하고 2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받아도 생활비가 부족하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총 섭취 칼로리가 몸에서 필요한 칼로리보다 부족하면 그거 자체가 저칼로리 식단이지, 단식 시간이 있다고 해서 저칼로리 식단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저칼로리 식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몸에 굶주림 반응이 생긴다는 건데, 단식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굶주림 반응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굶주림 반응이라는 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요요가 쉽게 오는 체질이 되는 거 아닌가요? 48시간 단식을 했을 때 기초대사량이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기초대사량이 늘어나는데 무슨 근거로 굶주림 반응이 생긴다고 하시는 거죠? 자,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다가 48시간 단식을 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몸의 기초대사량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다가 단식을 했더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고 몸에 힘이 넘친다, 이런 후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충분한 음식을 먹다가 48시간 단식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지, 저칼로리 식단을 하면서 단식 시간을 가진다고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거는 심장, 폐, 뇌처럼 하루 24시간 한쉬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작동하는 기관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우리가 저칼로리 식단을 했을 때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심장, 폐, 뇌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얘네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죽어버리니까, 먹는 음식의 양이 적어졌을 때 심장과 폐와 뇌의 기능을 낮춰서 소비 에너지를 줄이려고 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화면의 밝기를 어둡게 낮추잖아요. 화면을 어둡게 해서 쓰면 소비 에너지가 줄고, 그러면 적은 배터리로도 스마트폰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처럼, 먹는 음식의 양이 저칼로리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기초대사량을 낮추는 생존 반응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런데 단식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이 생존 반응이 없어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만약에 저칼로리 상황에서 단식 시간을 가졌더니 몸의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되면 인류는 굶주림에서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음식을 구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거고, 그러면 먹는 음식의 양이 적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몸의 대사량을 낮춰서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건데, 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음식을 구하기 힘든 환경에서도 몸의 대사량이 안 낮아지니까 굶어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단식 시간을 길게 가져가게 되면 식사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고, 식사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먹는 음식의 총량이 줄어듭니다. 먹는 음식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면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고,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면 저칼로리 식단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저칼로리 식단이 되면 몸의 대사량이 낮아지고 음식에 대한 흡수율이 높아지고 굶주림 반응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다이어트 효과는 점점 약해지게 되면서 동시에 요요가 오기 쉬운 몸이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되신 다음에 단식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의 체지방이 빠르게 증가하는 걸 보고, 아, 내가 단식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원인은 단식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단식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저칼로리 식단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몸에 굶주림 반응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과관계가 조금 바뀌어 있는 거죠. 일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는 정제 음식을 주식으로 먹는 식생활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적절한 수준까지 줄이자. 그러기 위해서 음식을 간헐적으로 먹자. 인위적인 단식 시간을 가지자라는 거지. 음식은 먹지 않으면 먹지 않을수록 좋고 단식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는 게 아니에요. 단식 시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저칼로리라고 하는 건 비약인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에는 단식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먹을 수 있는 칼로리의 양이 늘어나거든요. 23대1 간헐적 단식을 하면 1시간에 꽤 많은 칼로리를 먹을 수 있는데 그만큼의 칼로리를 섭취하면 저칼로리 식단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3대1 간헐적 단식을 하면 피자나 치킨을 먹어도 감량이 된다고 하던데 이것만 봐도 단식 시간이 길면 다이어트 효과가 더 큰 거 아닌가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2개가 나가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 화면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간헐적 단식 7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